예, 오늘은 우리 자료로 17페이지 할 차례죠? 네, 네, 네 번째 줄. 맞습니까? 네. 예, 김미진 선생님부터 읽으시죠. 지역 8개역 어? 팔풍적 배대. 그 여기 위 문단 아니, 아닌가요? 여기부터인데. 그래요? 네. 그래요. 여기 출래까지 끝내셨습니다. 예, 4월 27일에. 뭐, 김미진 선생님 정확하겠죠. 예, 지역 8개역 팔풍적 배대 조합. 오행대의 유일투 설법. 수선 오행대의 제출 8개역 주역지 간접 조작 관계. 이 8계적 취상 여 비유 야 유일정적 관계 소위 오행대의 인위 시작 8계 이통신명 지덕 이 류만물 지정 겸 삼재의 양지 우설 땡땡. 네. 번역해보세요. 8개와 팔풍을 한 쌍으로 팔풍의 한 쌍으로 좋아하는 대로 말하면 그 오행대의는 유일하게 그 1년의 그 설법을 가지고 있다. 유일하게가 아니지. 아닌데? 요거는 예. 뭐뭐에 대하여, 네네. 예, 8개와 8개와 팔풍의 그 배대 쌍으로 조합하는 데 대하여 오행대의는 갖고 있다. 일련의 설법, 설법. 논리를 갖고 있다. 우선 오행대의는 8개와 주역 간의 조작 관계에 대해서 지적한다. 대하여가 어디 있어? 말하며 지적한다지. 8개와 주역이 처음 만들어진 관계를 지적하고 8개의 상을 취하며 그 다음에 비유한다. 그 다음 또한 유일하게 왜 자꾸 유일한 유일하라고 그래? 유 띄고 유일 유일적인 일정한 관계 관계를 가진다. 가진다. 여기서도 소위 그래서 성격 진짜 오행대는 급하네. 아니 좀 지적하면 이 양반아 듣고서 수정할 생각을 해야지. 야, 비영이 저렇게 성격 급한 거 처음 알았어.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가상하게 보입니다. 예. 내가 다시 할게요. 잘 들으세요. 우선 오행대의는 8개와 주역 사이의 처음 만들어진 관계를 지적하는데 그런데 8개의 상을 취하는 것과 유비, 그러니까 서로 대비시키는 것은 또한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오행대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건 인용문이죠. 처음 8개를 만듦으로써 신명의 덕에 통하고, 신명이라는 건 귀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 신비로운 자연의 어떤 본래 자연적인 특성에 달통하고 또 8개를 만듦으로써 만물의 실정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만물의 본질을 유별하였으며 삼재를 겸하여 2번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걸 삼유라고도 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근데 따지면 교수님 만물의 정을 유별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실정이라니까 만물의 본질을 분류한다는 뜻이에요. 분류한다. 계열별로 나눈다. 8개로. 이해가 안 가요?
네, 이거는 뭐 오행대에 대한 어떤 아니, 배경적인 오행대하고 지식이 상관없어요. 이거 지역 얘기예요. 우리가 노자가 말하는 도나 일은 뭐예요? 분류 이전의 자연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우리가 못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남녀라고 하는 건 뭐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이게 음양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네 가지로 나누는 게 사상이고 여덟 가지로 나누는 게 팔계예요. 그러니까 팔계라는 게 그 자체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만물을 정리할 때 여덟 가지 기준이야. 음양은 또 뭐예요? 음과 양 자체의 본래 뜻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철학적으로 후세에 발전하면서 하나의 그 철학적으로 말하면 범주로 쓰이게 되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러니까 여덟 개로서 만물을 여덟 개의 본질로 분류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풀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풀이하면 그거 이외에 다른 뜻 없어요. 동양에서 말하는 숫자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걸 지칭하기보다는 분류의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양은 이고, 사상은 사고, 팔계는 여덟 가지 분류예요. 방향도 되고, 바람도 되고, 계절도 되고, 절기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칭해서 만물의 실정이라고 하면 돼요. 신명의 덕도 마찬가지죠. 예. 자연의 어떤 특성을 여덟 가지로 뭐예요? 달통한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분류한다는 뜻하고 통하는 거죠. 삼요로 할 때는 천지인 이렇게 나누고요. 이걸 삼요를 두 번 거듭하면 육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번 한다는 거예요. 겸한 삼재를 겸하여 두 번 한다는 게 육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효가 될 때는 오요와 상요가 천이 되고 초요와 이요가 지가 되고 삼사요가 인을 가리키는 것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안 선생님 원문 읽으세요. 또 말하기를. 우설, 팔방지, 통, 팔풍, 성, 팔절지기, 고, 괴, 유팔, 기배, 오행자, 건, 태위, 금, 감위수, 진손목, 리위, 화, 곤간위, 토, 각이, 방위, 언지, 간, 동북, 주위, 춘, 진, 동방, 주, 춘분, 손, 동남, 주위, 하, 이, 남방, 주, 하지, 본, 서남, 주위, 추, 태, 서방, 주, 추분, 건, 서북, 주, 입동, 감, 북방, 주, 동지. 예. 이건 물론 후천팔계를 가지고 예를 드는 건데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게 이제 후천팔계예요. 이게 당연히 이제 북이고요. 북이고 여기가 이제 동이고 그림 보이죠? 네. 또 다 쫓아내는 수가 있어. 이제 대답도 없으면. 얼굴을 보일까? 아니요. 방향이 이렇게 돼요. 방향은 이쪽은 이제 동북이게 되고요. 응? 아니, 동북이 여기인데. 이건 동남이죠. 여기가 동북. 여기가 서남. 서북이 돼요. 우리 지난번에 절기로 말하면 팔절이 뭐냐면 이제 북이니까 여기가 이제 가능한 정자로 쓸게요.
여기가 하지가 되고요. 여러분 원문 내용을 풀어 쓰는 거예요. 이게 진께에서 이제 절기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춘분 다음이 이제 당연히 절기로 말하면 뭐예요? 여름이 시작되니까 입하. 그 다음에 하지. 하지 다음에 이제 입추가 되겠죠. 입추 다음에 추분. 추분 다음에 이제 입동. 그다음에 동지 다음에 뭐 입춘이 되겠죠. 이 8개를 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 하지와 동지를 이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춘분과 추분을 이분이라는 말을 써요. 방향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아까 시작된 게 뭐였어? 우리가 이제 오행으로 따지면 당연히 이제 북쪽이 수가 되고요. 남쪽이 화가 되고, 그다음에 동쪽이 당연히 목이겠죠. 서쪽이 금이 되고, 이게 이제 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남, 동북, 서남, 서북, 요 용어를 알아야 뒤에 이 논문 자료 번역이 돼요. 이거를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 이거 상당히 어려운 용어예요. 이게 이제 관자에서 나오는 사유는 여러분들 예의염치란 말 알죠? 예의염치를 우리 보통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그 사유라고 얘기하죠. 근데 풍수나 명리 쪽에서 말하는 사유는 이렇게 동서남북 사이에 있는 요 4가지를 사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방향이 아닌 그 사이에 있는 방향, 이거를 사유라고 합니다. 이제 팔풍 얘기할 때는 요게 이제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만 있어. 여기 이제 그렇죠. 요 뒤에 금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목도 손과 묶어서 이렇게 해서 목으로 하고 중앙은 이제 토가 되고, 예. 그래서 이 후천팔계에서의 오행 관계는 가운데가 토인데 이 토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곤하고 간이 또 토로 연결돼요. 명리한 사람들 이거 금방 알아들 텐데, 저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한대 상수역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오행대의에서 제기되는 지금 원문에서는 출전이나 이런 걸 일체 안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참고해서 실제로 이런 거를 근원으로 올라가면 한대 상수역학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서남의 곤과 그 다음에 동북의 간이 중앙의 토와 결합이 되고요. 진께와 손께가 목으로서 오행으로 배속이 되고, 서쪽의 서쪽의 태와 건이 금으로 배당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12지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좌우선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좀 안 되겠네. 너무 두껍죠? 예. 그 다음에 인묘, 진사, 오. 이게 이제 12지로 따지면 우리 시간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죠.
유, 뒤에 원문에 다 이렇게 배당이 돼요. 그러니까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다 필기해 놓고 그 함께 원문 읽을 때 참고를 하세요. 다 정리됐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한번 보죠. 팔방의 8개 방향의 팔방의 팔풍이 팔방에서의 여기 주격으로 보면 되죠. 팔방의 팔풍의 통함을 인하니까 팔방이 팔풍의 통함으로 인하여 팔절의 길을 이룬다. 팔절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그 이지 이분,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네 방향에 있는 그 절기를 말하는 거죠. 8절이라는 용어는 꼭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괴에 8개가 있게 된다. 그것이 오행에 짝하는데 건과 태는 그림 보면서 이해하세요. 금이 되고 감은 북쪽에서 수가 되고 진소는 목이고 이는 남쪽에서 화이고 곤과 간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동북하고 서남쪽에 곤과 간은 토가 되고 각각 방위로서 말한 것이다. 또 간은 동북쪽으로 입춘을 주관하며 진은 동방으로 춘분을 주관하고 그림 그대로죠? 뭐 그림하고 어긋난 거 있나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명리나 풍사삼는 그냥 외우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지는 안 따져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대목은 황수임 선생님 읽으세요. 소길 장 8개여 팔방이 삼지 삼분 상호 거기에 삼자로 배대 보입니까? 내가 보기엔 이자인데 네 상호 배대 이지 이분 아니에요? 방금 전에도 내가 이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2분 상호 배대 사성위 입론 8개 팔풍적 기초 접착 소길 진일보 위 음양 이기 레설명 기되어 8개여 절기적 생성력 질성적 관계 타인이 이 8개 배당 방이 각 제 당방 지진 사유 사계 즉 축인 속간 진사 속손 리신 속곤 술해 속건 인차 이성 생출 팔풍기 관계 여하. 예, 이것도 아까 그 그림 보면 그대로 이해돼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일은 8개와 8방위 그리고 이지, 하지, 동지, 이분, 춘분과 추분을 서로 대대 서로 짝을 맞추어 뭐로 만들었다 하여금 8개 팔풍 입론의 기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8개 팔풍의 논리를 세우는 기초로 삼았다. 그리고 이어서 소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양이기로서 설명한다. 기의 8개와 절기의 생성과 질성에 대한 관계를 설명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8개로서
그 방위에 배당함에 각각 마땅한 방향의 시진이 있으니 사유 사괴는 결국 8괴죠. 사유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사유니까. 사유 그 사괴는 즉 구체적으로 보면 축이는 간에 속하고 진사는 손에 속하고 미시는 곤에 속하고 수레는 건에 속한다. 따라서 1호부터 팔풍을 만들어내는데 그 관계는 다음과 같다. 예, 김미진 선생님 읽으세요. 팔계 기통 팔계 팔방 이조 팔절지기 고차 감이야, 생광마풍 광마풍 목소리 커서 용감해서 좋은데 고로 감생 네? 광막풍 감생 광마풍 45일 지간 생조풍 45일 지진 생명서풍 45일 지손 생청명풍 45일 지리 생경풍 45일 지곤 생양풍 45일 지태 생창합풍 45일 지건 생부주풍 45일 우지감 양기생 오급구 오구45 고좌행 45일 2일 변야. 예, 요 45라는 숫자는 8개와 팔풍 이 절기 8개를 제시하니까 한 절기가 그 감당하는 범위가 45일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뭐 길기만 하지 번역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람 이름은 우리 다 알잖아요. 앞에서 다뤘고 또 뒤에 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끝부분만 보면 양기는 이제 5에서 생겨나서 이제 9에 이르고 극자는 이를 지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5, 9, 45가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서 아까 그 여러분들 그린 거 보면 춘분 진께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예. 좌행 45일 왼쪽으로 45일을 행함으로써 한 바퀴가 된다. 일변한다. 그다음에 안 선생님 읽으세요. 언어 팔풍적 속성, 속일 제차 주료, 진일보적 설명, 현장 속일적 설법, 귀납 예지 여하, 열하. 귀지 여하, 여러하. 번역해봐요. 한 절이니까. 팔풍의 속성에 관하여 속일은 여기서 진일보한 설명을 했다. 속일의 설법을 현재, 현재 지금 그런 속일의 뜻이에요. 예, 현. 지금 속일의 설법은 아래와 같이 귀납한다. 지금 속일의 설법을 장자잖아. 설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나열하노라. 그래서 뭐 이거 번역만 해줄게요. 광막풍, 광은 크다는 뜻이고 막은 사막의 뜻이다. 우리 앞에서 한 설명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속일이 여시춘추 해남자 뭐 뒤에 후한의 학자들의 설을 나열하면서 이거 의미가 좀 다양하게 그냥 제시만 하고 있어요. 잘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대의 좀 약점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주장과 논리로 고전에 나오는 것들을 좀 그 진대의 시점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그러기보다는 주로 나열하는 데 머무른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속일의 오행대에 가지고 논문 쓰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백과사전식으로 나열이 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논문을 쓴다면 예를 들면 해남자에서 그렇게 말한 근거를 좀 정리해주고 여시춘추에서 그렇게 말한 분류를 한 얘기를 정리해주고 이렇게 좀 쓰면서 종합하는 방식으로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때 양기는 아래에 있고 음이 광대해질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요 말뜻은 넓음이 사막처럼 같은 바람인데 지금 여기 설명을 보면 뭐예요? 안일막자처럼 또 번역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막대하다라는 의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지광대를 광막대. 이때는 양기가 아래에 있어서 음이 양기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사막처럼 널리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걸 살리려고 그러면. 그렇죠? 이거를 막대로 번역하지 않고 단순히 광대함을 부정하는 걸로만 안 돼요. 김유진 선생님, 네, 이 네 글자의 무슨 뜻이야? 불효가 막대하다. 모르겠습니다. 어? 한문 아직 네? 안 들었나? 뭘요? 한문 특강 아직 안 죄송합니다.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아이패드가 올 예정이라서 사실 그 문자를 보고 있어서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지금 들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패드 때문에요. 아이패드가 택배로 와요? 네, 아이패드 이번 프로 4세대를 샀기 때문에 오, 나도 그 제목만 들어봤는데 네, 지금 오고 있답니다. 축하합니다. 상당히 비쌀 네, 텐데. 감사합니다. 어? 얼마나 줬어? 11인치 사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11인치가 가장 적당하고 공부하는 데도 좋고 수업할 때도 아이패드 켜놓고 필기하면 좋잖아요. 아, 그럴 그쵸. 요량으로 살았나 보구나. 그러면 저기 소녀님은 불효막대가 무슨 뜻이에요? 불효가 크지 않다. 거기 벽 얼마나 멀어? 근데 원자가 없어요, 교수님.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원자를 넣어서 번역하잖아. 불효가 불효가 그보다 큰 것이 없다는데. 네, 그래서 불효가 가장 크다. 여기도 원자는 없어도 불효가 아니 음이 막대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저 알면서도 저기 노인네를 가지고 희롱하고 말이지. 아니, 응? 원자가 없어서 교수님이 언을 빼고 번역하라고 하는 줄 알고. 학생의 본분에 충실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묻는 질문에 충실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중단하고 토론할까? 그다음 수업 끝나고 토론하시면 좋습니다. 아, 지금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양의 기운이 아래에 있어서. 네, 조풍은 조는 도달한다는 뜻이다. 뭐 가지조자 도달한다는 뜻이다. 이때에 만물을 달생시킨다는 것이다. 만물을 통달시킨다는 뜻이다. 조풍이 절기로 어느 때예요? 봄인가요? 아, 여러분들 이거 이 표를 안 봐서 그렇구나. 간이잖아. 예. 그러니까 입춘 아니에요? 입춘이죠? 네. 아니 입춘이잖아.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안 선생은 이거 전문가가 되라고. 네. 예. 바람 좀 펴봐. 아, 예. 근데 멋있네요. 명리나 예. 풍수에서 바람 별로 관심 없죠. 바람은. 네, 명리 쪽에서는 크게 바람에 관심이 없는데 풍수는 뭐 바람과 뭐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아니 별로 신경 안 써요. 어, 그러니까 그 술수계의 바람둥이로 거듭나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걸 달달 외워둬. 이제 그 다음에 명서풍. 서는 이게 원래 서민할 때 많은 숫자의 뜻이잖아요. 중요하라, 많다는 뜻이다. 대중할 때 중자잖아요. 예. 여기 중자가 원래 글자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인자 셋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때는 양이 은혜의 덕을 베푸는 것이다. 예. 양이 은혜의 덕을 베푸는 것으로서 은혜의 덕을 베풀기 때문에 여기 뒤에 또 있군요. 여러 사물들이 모두 밝게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청명풍, 천기, 날씨가 명정하고 청량하다. 이때는 청풍이 맑은 바람이 만물을 이렇게 후 불어서 성대하고 명정하게 아주 볼만할 정도로 성대하고 명정하게 아주 깨끗하게 만든다. 경풍, 경은 높다는 뜻이다. 만물이 이에 이르러 아주 높아지며 또한 말하자면 경은 경외의 뜻이다. 이게 이제 마칠 경자의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크다라고 또 번역하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죠. 이 말장난이 가장 심한 게 백고통이죠. 예. 좋게 말하면 유사한 음을 가지고 의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거고 사실은 백고통이나 선진고전에서 의미의 확대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이는 이냐라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의는 의하라 마땅합니다. 뭐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이게 한대 위에는 아주 이게 확대 해석이 돼 버리죠. 근데 이 정도가 좀 심하죠. 한 문장의 뜻에서 한 번은 경은 높다고 번역을 하고 또 여기서는 유사한 음으로써 마칠 경자의 뜻으로 본다. 양해도가 이에 이르러서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량풍, 가을바람은 서늘하다. 이때의 음기가 처량하여 만물을 거두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창하풍, 창은 성대하다는 뜻이다. 이때 만물이 성대하게 하면서 거두어 보관하는 것이다. 부주풍, 주는 두루 한다는 뜻이다. 이게 사실은요. 언어에 나오는 말인가? 뭐가요? 비부주할 때 예. 그때는 다른 뜻이에요. 요 글자가 들어가는 거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인변으로 들어가면 보통 77편으로 읽죠. 책받침편으로 할 때는 원래 두루변자로 읽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책편자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의미상으로 보면 어떤 변으로 쓰이더라도 치우치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편으로 읽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두루하다 할 때는 변으로 발음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파적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써서 발음이 맞아요. 근데 보편적이라고 할 때는 이걸 쓰면서도 편으로 발음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발음이 잘못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전제로 해야 근데 뭐 잘못된 걸 지금 못 고칠 수는 없죠. 근데 이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이 원칙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혼동을 안 해요. 여기 보세요. 주는 편야라 읽으면 안 돼요. 보편적이라고 해서 편으로 읽는 데서 이건 두루 변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두루 주자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네. 예, 부주라고 하는 것은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네요. 논어 보면 소인은 가까우면서 파당을 지으면서 두루하지 못한다. 공자의 말씀이죠. 그런 거에 비하면 군자는 두루하면서
타당을 짓지 않는다. 주의 불비. 이렇게 얘기하죠. 예. 말하자면 이때는 순전한 의미, 그러니까 순전한 의미고 양이 없어서 막혀서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데 우리 앞에서 요거는 어느 거와 또 통한다고 그랬어요? 클피자와 통한다고 했었어요. 그래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일정하지 않죠. 그다음에 저기 뭐야, 택배 접수자는 바쁠 테니까 안소연 선생님 읽으세요. 재료 이상적 설법, 오행대의, 환거, 출료, 기타적, 팔풍적 설법, 팔방, 팔절, 팔괴, 팔풍, 배대표, 예하, 속일인, 회남자적 설법, 레 설명, 팔풍, 왈. 예. 그래서 뭐 원문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다 바람의 이름이에요. 이상의 설법을 제외하고도 오행대의에서는 또한 왜 이게 잘못 중국어 처음 번역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러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중국어는요. 재료 이거 중발음을 추올러 이렇게 발음하는데 또역자나 환자가 들어가죠. 뭐 경우에 따라서 말예자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상의 설법을 제외하고도 또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면 돼요. 제외하고 또한 해도 되지만 제외하고도 하면 돼요. 오행대의는 기타의 팔풍의 설법 즉 이런 거를 뭐 거론해서 내보인다. 예컨대 속일은 해남자의 설법을 인용하여 팔풍을 또 설명한다. 이 원문은 번역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동북방을 창문이라고 하는데 조풍을 넣고 동방을 계명문이라고 하는데 명서풍을 넣고 이 문이라는 말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동남방을 양문이라고 하는데 청명풍을 넣고 남방을 서문이라고 하는데 경풍을 넣고 서남방을 백문이라고 하는데 양풍을 넣고 서방을 창암문이라고 하는데 창화풍을 넣고 서북방을 유도문이라고 하는데 부주풍을 넣고 북방을 한문이라고 하는데 광마풍을 낳는다고 했다. 예, 계속 읽으세요. 접착, 속일, 우인, 여시, 춘추, 운, 동방, 한풍, 동남, 도풍, 도풍. 동남, 동풍, 남방, 아니, 거풍, 예? 동방, 도풍. 동방, 도풍, 예, 죄송합니다. 넘칠 동방, 도자요. 도풍, 동남, 동풍, 남방, 거풍, 서남, 처풍, 서방, 표풍, 서북, 려풍, 북방, 한풍, 동북, 연풍. 이어서 속일은 또 여시춘을 이용해서 말하기를 동방은 도풍이고 동남은 동풍이고 이건 넘칠 도자죠. 남방은 거풍이고 서방은 서풍이고 처풍이고 서방은 표풍이고 서북은 여풍이고 이게 거칠 여자죠. 예. 북방은 한풍이고 동북은 연풍이다. 계속 읽으세요. 속일, 소인술적 제3종 관어, 팔풍적 설법, 위, 감명, 대강풍, 건명, 절풍, 태명, 소강풍, 감명, 흉풍, 곤명, 모풍, 손명, 소약풍, 진명, 영인가요? 영아풍, 네, 영합. 이명, 대약풍, 차외, 양막, 양천, 사람 이름이에요. 양천, 네. 양천, 대여, 절기지풍, 유별, 외적, 설법, 유영. 별도 영자예요, 영. 예. 별자가 영외적 설법. 네, 운. 계속. 충기, 노. 이거 뭐지? 오? 노. 오? 노? 여기 써 있는 거 봐. 노. 앞다리 노자인데 부드러울 노자도 돼요. 예. 기풍, 온이화, 희풍야, 하기성, 기풍, 양이정, 악풍야, 축이,
경, 이럴 때는 기풍, 아마 낙풍이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아요. 즐길락. 예. 낙풍야, 추기경, 기풍, 표이청, 노풍야, 동기랭, 기풍, 응이려, 애풍야, 속일제, 차, 대여, 각 가풍 명적설법, 사호, 병, 모류, 제출, 일사, 비평성력, 귀납, 식적, 토론, 연이, 대여, 풍기여, 천시, 인사지, 관건, 관련, 즉, 주료, 일사, 논술, 속일, 인위, 예, 예. 거기까지 보죠. 문장에서 이어져 왔나 보죠. 예. 속일이 인용해서 서술한 바의 제 세 가지. 세 가지가 뭐예요? 그 뭐 희남자, 뭐 그다음에 여시춘추 또 뭐가 있었죠? 예, 앞에서 또 인용한 거. 팔풍에 관련된 설법은 다음과 같다. 감꾀의 이름은 대강풍, 건꾀는 절풍, 건꾀에 해당하는 바람이죠. 택교에 해당하는 이름은 소광풍, 간꾀는 흉풍, 곤꾀는 모풍, 손꾀는 소약풍, 진꾀는 영하풍, 이꾀는 대학풍이다. 이 외에 양천도 진대의 그 술수학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동시대이거나 소개보다는 좀 앞선 선배의 입장이 아니나 싶어요. 양천의 절기에 대한 바람은 별도의 설법이 있는데 이건 오행대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르기를 춘기는 봄의 기운은 소프트하기 때문에 그 바람이 온유하면서 온화하고 이게 이제 요 말투가 사실은 일반 고전에서 잘 안 쓰이는 건데요. 이 써이자가 주역에서 주로 만리자로 많이 써요. 온으로서 화하다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and로 번역하시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 바람은 온화하면서 즐거운 바람이고 기쁜 바람이고 하기는 성대하면서 그 바람은 양이면서 아주 정숙하다 면서 즐거운 바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을 기운은 강경하고 그 바람은 거칠면서도 막다. 그래서 노여운 바람이다. 그 다음에 겨울 기온은 냉하고 그 바람은 응축되면서도 거칠며 슬픈 바람이다. 속일은 여기에서 여러 그 학자들의 바람 이름에 대한 설법은 그러니까 의의로 해야 되겠네요. 속일의 여기에서의 각가의 바람 이름에 대한 설법은 흡사 결코 제출하지 않은 듯하다. 일련의 비평적이고 귀납적인 토론을 제출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바람 기운과 천시 인사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즉 약간의 논술을 하였다. 속일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예, 손혜 선생님 읽으세요. 원문. 사유지풍 수생성지기 방토이의 각수소감 이풍자 천지일령 호령 치정지상 약군유덕령 즉 풍불요조 청하조창 약 정령부 즉 기농 정령실 이를 실자잖아요. 정령실 즉 기농 흉폭 비사절목 차천지보응 지리야 차악의 오행지기 고병석언. 제가 이거 오행대 읽으면서 언뜻 느끼는 게 지금 이 저자하고
관련이 있어. 이 저자가 그런 얘기하는 건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주공이 서경에서 보면 안 선생 이게 무슨 뜻이야? 이덕배천. 도구로서 헌의를 짝한다. 네, 이게 천명의 도덕성에 뜻이죠. 따라서. 그러니까 군주의 권력은 도덕성으로서 천명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이 논리가 뭐예요? 무왕이 폭군을 주벌했을 때의 합리화예요. 이게 이제 육아의 그 덕치나 인정, 예치와 이제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서 전국시대 때 제자백가들이 뭐 조금이라도 뭐 찜찜하다 이런 생각 안 했잖아요. 무조건 힘으로 막 통일하고 약육강식이었었잖아요. 진나라 멸망하고 한나라 때 와서 결국은 동중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하늘 자연 법칙의 복사판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조와 자연의 구조가 같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있다. 다 이걸 다 결부시키잖아요. 이거 동중서 할 때 몇 번 들었죠? 기억이 안 나네. 대답이 없어. 기억이 잘. 아니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조적인 면에서의 연계성을 가지고 어떤 현실 정치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문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직도 상제가 있다라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이 한대에 먹혀들지 않으니까 동중서와 같은 이 뭐예요? 자연의 구조, 인간의 구조. 그다음에 뭐 같은 종류는 구조가 같으면은 서로 상응한다. 이게 동중서 논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오행대의가 아주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천과 인의 관계를 넓은 말로 말하면 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건 선진 고전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람으로 구체화해서 그 이전의 고전에 바람으로 교체해서 하늘과 사람을 매개하는 건 바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가 정상 작동하면 자연이 온화한 바람을 준다는 거죠. 우리 동중서는 뭐였죠? 제이설이잖아요. 경고하고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건데 지금 이게 오행대의에서는 기의 작용으로서 바람으로서 천인이 교감한다는 거예요. 아주 참신하고 물론 이런 그 동기는 오행대의 이전에 언뜻언뜻 보여요. 그런데 요런 그 오행대의 주장들은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좀 참신하고 의미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저 안수영 선생님은 주위에서 자꾸 네. 그 음미를 하세요. 네. 이 비싼 거예요. 딴 데 가서 못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녀님 어떻게 생각해요? 유구무원입니다. 이거 얼굴 안 보인다고 또 눈 감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 지금. 네. 우리 저 김민정 선생 아이패드 왔어요? 네. 아니요. 그거 택배 배송 단길 보는 것도 재미가 쏠쏠하죠? 어디까지 왔다. 배송 출발했다. 그쵸. 제가 갖고 싶은 거는요. 아니 남편한테도 퇴근할 때 전화해야지. 어디까지 왜요? 왔시오? 어디시오? 제 거, 에? 아니 됐어요 아, 못 남편. 알아봤으면. 네. 사유의 바람은 안 선생님 사유가 뭐라고 그랬어? 내 방향의 모퉁이 방향?
네, 그렇죠. 그 사이 방향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동북, 동남, 서북, 서남의 바람은 생성의 기운을 따르고 사방의 토양은 따르는데 사방의 토양은 그 마땅함을 달리한다. 특성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당연하죠. 네. 우리가 뭐 중국으로 말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동서남북의 그 토질이 같아요. 다 다르죠. 달라서 각각 감응하는 바를 따른다.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해요. 이게 그 속일의 주장으로 볼 수 있어요. 바람은 하늘의 호령으로 정치의 상이다. 정치의 상을 반영한다는 거죠. 바람을 보면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절기에 따른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특성이 다르다. 그러면 정치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의 호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용에 나오는 하늘이 명한 걸 일러 성이라고 한다. 근데 이 성은 우리 마음에 내재돼 있어.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알려면 수양을 해서 마음을 닦고 성의 이치를 궁구해야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정치를 잘하면 자연에 순응할 수 있다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도덕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건. 음. 정치의 득실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죠. 만일 임금이 그 은혜로운 명령이 있으면 명령을 가지게 되면 바람이 가지를 요동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부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나무 끝을 바라야 그리고 우리 한문학과 나온 예? 안소윤 예? 이거 번역해봐. 추구집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디 미풍, 나왔다고요? 추구집. 미풍 목말지. 아 이제 미미한 바람은 아니 나무까지. 나무 끝에서 안다. 나무 끝을 바라야 알죠. 그렇죠? 예. 네. 이 대꾸가 또 우리 저 소녀님이 늘 줄줄 외우는 게 있어요. 해유지중간. 박수. 아니 동방대 입학하기 전부터 알았대요. 와.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지난주였나? 구두로 했는데 예.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아서 지금 써준 거예요. 예. 아주 가는 비는 연못 가운데서 본다. 의미심장한 거죠. 예. 바람이 불어도 나뭇가지를 흔들지 않고 청화롭고 아주 조화롭다라는 거죠. 근데 만일 정령이 잘못되면 아주 그 기운이 바람 기운이 놓여서 흉폭해지고 모래를 아주 날리고 흙먼지를 날리고 나뭇가지를 꺾으니 이것은 이게 결론이죠. 천지자연이 보응하는 이치이다. 결국은 뭐예요? 바람은 군주의 정치의 득실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은 모두 오행의 기운이기 때문에 따라서 아울러 여기에 거기에 해석한다. 이게 그 내가 이 부분 읽으면서 속일이 물론 이건 완전히 독창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도 내가 이런 그 흐름을 얘기해 줬잖아요. 기 얘기도 뭐 장자, 순자에 이미 있었고 그러나 유교의 이런 우리 심성에 내재되고서 우리가 자연과 합의를 하려면 심신을 수양해야 된다라는 논리인데 이거는 뭐냐면 정치의 득실, 정령을 제대로 하면 바람이 오히려 절기에 맞는 바람이라서 자연스러운 현실 정치를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소녀님 읽으세요. 인차.
인차 소길대허 풍력 오행적 관계 기해석상 관건성 설법 즉시 귀납어기 관어기제 오행대의 본문당중 소길야시 제도적 관건어 기적 설법 핵이 아니라 각 아니에요? 시각. 시각도적 관건어 기적 설법 인차 추론 소길대어 기적 감수당 유 일정 정도적 중시여 이해 에여 권일 론 오행급 생성수 당중 소길 인용 춘추벌로 제도 천지지기 애위 오행 부 오행자 행야 적 설법 자이 설명 오행 내시 천지지기 소 형성 동권중 우제도 음양 각 유합 연후 기성 상득 시하행야 고사시지운 성어 오행적 설법 야시 장 음양지합덕 화성 귀인어 사시기성지 상득 소치 이차처 소길제 분석 탐토 팔풍지 속성 야시 이 기임론 이니 사유 팔방 시 수생성지기 이 기적 중원 각 지풍 기부동 인차 민정 풍토역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소길은 대어는 뭐뭐에 대하였죠? 바람과 오행의 관계에 대하여 그 해석 대하나 해야 되겠군요. 즉이 수로가 들어가니까. 따라서 소길의 바람과 오행의 관계에 대한 오행의 관계에 대하여 대한 그 해석상에서의 관건적인 아주 중요한 설법은 즉 기로 귀납한다는 것이다. 기에 관하여 오행대의 문건 속에서 소길은 또한 시시각각으로 기와 관련된 설법이 있었는데 따라서 추론한다. 소길의 기에 대한 감수성, 느낌에는 일정 정도상의 중시와 이해를 갖고 있었음을 추론한다. 추측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예컨대 권일 논오행급 생성수 속에서 소길은 춘추벌로를 인용하여 언급하기를 중요한 인용문이에요. 이건 꼭 외워두세요. 천지자연의 기운은 오행으로 나열될 수 있는데 무릇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간다는 뜻이다. 이 동중서에 제가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우리가 아톰, 쪼갤 수 없는 원자, 분자, 어떤 실체 이런 걸 따질 때 동양에서는 어떤 사물의 특성을 얘기할 때 고정적인 쪼개미나 어떤 불변성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어떤 시공간에서의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시공간 속에서의 안정성만을 가리킨다. 이게 오늘날에도 현대 과학에서도 통하는 얘기죠. 이게 사실 4차원의 세계잖아요. 안 선생 4차원이 뭐야? 또라이를 4차원이라고 하나? 예. 아이 참 정말 그렇다고 내일 그러면 돼. 3차원 시공간을 넘어서는 그 1차원이 뭐야? 점은 평면? 0차원,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도형? 공간.
선, 면, 공간. 여기다가 시간 더한 걸 4차원이라고 그래요. 물리학에서. 예. 또라이가 아니야. 예. 오늘날 우리가 모든 옳고 그름, 선악은 어때요? 공간 속에서만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학교에서의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게 선이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한테 객이잖아요. 네, 예. 교수님 선악의 기준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정한 시공간에서는 선악을 따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네.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아이고 무서워라. 하여튼 한마디 하면 두세 마디씩 해야 되니 너무 키워놨어. 소기는 춘추발로를 인용하여 언급하기를 천지의 기운은 오행으로 나열될 수 있는데 무릇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간다는 뜻이다, 행한다는 뜻이다 라는 설법을 언급했고 이를 빌어서 설명하기를 뭐를 설명하냐면 오행은 곧 천지의 기운이 형성한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같은 권에서 또 언급하기를 음과 양은 각각 합하는 바가 있고 그 뒤에 기의 그 성질이 서로 얻어지며 서로 부합되면서 교화를 베푸는 것이 행해진다. 다 까먹었을 텐데. 뭐 이런 거는 안 선생님이 설명해야지. 기의 체와 성이 뭐야? 또 넘기는 소리 들린다. 체는 예를 들어서 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예. 온유함이 체야. 예. 그것이 이제 그 온화함으로 인해서 현상적으로 드러나서 나무가 구부러지거나 고든 나무가 있게 되는 걸 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오행대에서는 체와 성을 아주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예, 참고로 하시고요. 예. 따라서 사시의 운행은 오행에서 완성된다, 이루어진다는 설법을 언급했고 또 음양, 합덕, 화성을 뭐로 귀인시켰냐면 사시, 기성이 서로 얻어진 소치로 귀인시킨다. 귀인은 여기서 비롯된다는 거죠, 모두. 여기서 소길은 분석 탐토한다는 거죠. 팔풍의 속성을 분석하고 탐구하면서 또한 기로서 입론하고 기를 근거로 논의를 세우고 생각하기를 사유팔풍은 생성의 기운을 따라서 앞에 나왔죠. 일어나며 중원의 각지의 바람의 기운이 다르며 따라서 민족의 정서와 풍토 또한 다르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밑에 정리하고 이제 각주만 남았는데요. 여기 지금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패드 왔어요? 아니요. 네. 교수님 기가 무엇입니까? 그건 뭐 느끼기 나름이죠. 예.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불가 가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니 모닥불 손 쨘 때 불 기운 못 느껴요? 느껴요. 그게 기예요. 손 비벼봐요. 지금 김 여사님 손 막 비비고 약간 양쪽 손바닥을 가까이 대면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런 게 기예요. 그 다음에 폭포가에 가면 시원한 기운이 느끼죠. 예. 다른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건가요? 본래 그런 뜻이에요. 예. 느껴지는. 예. 그 현상적으로는 보일 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쉽게 체득이 안 되고 특히 시각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낌으로, 그래서 그걸 기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일수록 그 기감이 세서 우리가 기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걸 뭐예요?
아이고, 기공하면서도 그걸 뭐 소주천, 대주천 그러잖아요. 이 해면서부터 이렇게 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오금이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이제 그 뭐 가르칠 때는 안 가르쳐 주죠. 본인이 터득하라고.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가 보통 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배꼽 밑 새치 밑에서. 그러니까 의식을 거기다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이제 태극권이나 기공을 하면 이건 뭐 누구나 공통적이에요. 오래 하다 보면. 그때 이제 따뜻함을 느끼면 이거를 의식을 차츰차츰 이 해음불로에서 이렇게 이 척추뼈를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용어가 다 있어요. 자연치유학과 다니시는 소녀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돌리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또 경지가 높은 사람은 만약에 이제 오른쪽 팔에 멍이 들었다거나 마비 증세가 온다. 그럼 의식을 단에서 그쪽으로 착 옮겨서 기를 원활하게 유도로 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그럼 실제로 거기가 뜨거워져요.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되는데 명상호흡도 일종의 그런 것 중에 일종이에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한두 달 정도면 금방 느껴요. 어느 걸 느끼냐면 호흡을 하면서 가장 느끼기 쉬운 그 기감은 손끝하고 발끝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처음에 손 두 가지 안 되니까 한 번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오늘 밤이라도 누워서 해보세요. 처음에 호흡을 들이고 마실 때 배에다가 의식은 집중하되 다른 의식은 손끝이나 발끝에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들이고 마실 때 손끝이나 발끝이 그 따뜻해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오래 안 걸려요. 이런 거 한 3, 4일 하면 느껴집니다. 근데 대개 이제 문제가 이거를 한 8번 정도만 하면 아침에 눈을 뜬다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 해소에 가장 좋은 게 초월 명상이에요. 뭐 비싼 건데 너무 쉽게 얘기해 줬다. 그냥 하셔도 잘잖아요, 교수님. 학교에서도 했었나? 여러 번 말씀하셨었어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주 자기들이 들어서 편한 얘기는 다 들었다고 하고. 자, 각자 50번 보세요. 예. 김희준 선생님 아직 안 왔으니까 읽어. 50번. 네. 일본 학자 판출상 신원이 감흥적 관념, 시탐토, 기저고대표 중국적 세계관적 중요모식, 감흥, 제선진 양한적 전적 중 루피 제급 대표료 1종 동둔상응 동기상구 동류상감 과정여 상태 만물생존적 역정중 자유기 기이례생 천유천기 지유지기 고인다위 천지간적 사물 각종 기기류 이 공상감흥 종 여시춘추 여 춘추벌로 등 담급 동류 상동적 문본 당중 가지 고대 소인 위적 공감 기실시 당시 인소인 위 공통적 일상 경험적 상식 예, 그다음에 여기 읽으세요. 여기 핸더슨. 디스 취업 아니, 핸더슨. 아, 한덕상. 한덕상 한덕선. 핸더슨이야, 핸더슨. 한덕순. 네, 핸더슨 역 제출 음양 오행 계유 기 소조성 이 수가기 지 진동 가이 산생 공명 예. 그냥 디스도요? 아니요. 그거 됐어요. 영어인데 뭐. 저기 영어권에서 이 기를 번역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음역으로 치로 번역하는 경우 많고, 어떤 때는 에테르, 뭐 어떤 때는 또 에어, 뭐 이 천이라는 글자 번역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아주 서양 사람들이 아주 난해한 거예요. 근데 에테르라고 번역하는 거는 이제 청대 담사동이 서양의 에테르 개념을 가지고 동양의 기를 연계시키는 흥미로운 또 연계성은 있죠. 일본학자 판본 상신, 일본 발음 까먹었다. 생각하기를 감흥의 관념은 기라고 하는 중국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탐구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감흥이. 여기 나오는 감흥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주역 문헌전이죠. 건계 문헌전. 이따가 한번 보여줄게요. 선진양안의 고전 가운데에서는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데 뭐를 대표하냐면 일종의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는 서로 찾는다와 또는 같은 유는 서로 감응한다. 이건 동중서이고요. 동성상응과 동기상구는 주역 그 문헌전, 건괴 문헌전에 나오는 거죠. 하는 과정과 상태를 대표한다. 만물 생존의 과정 속에서 저절로 그 기로서 의지하여 생겨나는 것이 있다. 하늘에는 천기가 있고 땅에는 지기가 있어서 옛사람들은 대부분 이르기를 천지간의 사물들은 각각 그 기의 종류에 따라서 공감하고 서로서로 감응한다고 일컫는다. 여시춘추와 춘추벌로 등에서 언급된 같은 유가 서로 동한다는 그 문건 속으로부터 알 수 있다. 고대에서 생각하는 공감은 기실은 당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했던 상식이다 라고 하였다라는 거고요. 핸더슨은 또 지적하기를 음양과 오행은 모두 기로부터 구성된 것이고 기의 진동을 통하여 공명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뭐 동양 철학자뿐만 아니라 서양, 예. 이것도 44번도 안 했네. 예. 이것도 빠르게 읽지 않고 할게요. 팔풍의 속성에 관하여 일본 학자 뇌유 그는 일찍이 제출하였다. 약간의 이거는 뭐 안 선생 정도만 참고하면 되겠어요. 아까 읽어보니까 그다지 영양가 있는 얘기는 아닌데 우선 그는 주장한다. 부주풍이나 창하풍이나 양풍 이 세 가지 종류의 바람은 곤륜계의 바람의 이름으로 곤륜산 계통에 곤륜산을 천지를 소통하는 천지소통의 천지소통의 매개의 신령스러운 산으로 간주하며 이것은 해남자 추영훈의 설법에 근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학자는 이게 곤륜계통의 바람인데 이게 이제 천지의 소통의 바람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 팔풍의 성격 또한 고대의 신화인 팔신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이 사람은 주장하는데 그의 설법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팔신에 따라서 이제 바람 이름이 이렇게 분류된다. 일본 학자의 주장일 뿐이에요. 이에 외에 그 일본 학자 그 교수는 생각하기를 팔계와 팔풍의 관계는 모두 좌전에서 말하는 복건설에 근거한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복권은 후한의 수수가죠. 근데 이 양반이 춘추좌전의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춘추를 설명할 때 이 술수를 적용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권이 말하는 술수는 이미 전한대의 상수학을 반영한 입장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이 본말이 전도된 거죠. 좌전하고 상관이 없어요. 좌전을 복권이 재해석할 때 이런 그 팔계와 팔풍을 연계시키는 또 다른 설이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은 참고로 하시고요. 거긴 이게 뭐 녹화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순간 해놓고 찍으면 되겠다. 네. 근데 아까도 한번 그려보긴 했는데 참 이게 애매모호해요. 이게 이제 괴의 또 9,800의 순서는 감에서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요리 갔다가 그 다음에 요리 갔다가 사로 갔다가 중앙을 거쳐서 여기 이제 5거든요. 6으로 갔다가 7로 갔다가 이렇게 가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뭐 영감은 없습니까? 영감이 별로 안 나와. 안 선생님은 영감이 나오나? 저도 별로 크게. 네. 아직 별은 안 떠서 그런가? 네. 요거 0차원. 아, 이걸 왜 여기다 냈냐면 우리가 사유가 관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의 염치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의 염치가 있어야지. 예. 근데 이 중국에서는 유자가 차원이라는 뜻도 있다고요. 그래서 점은 0차원. 그러니까 길이도 없고 넓이도 없어. 그 다음에 선은 1차원. 길이만 있어. 요걸 이류라고 그러고, 요건 뭐예요? 면, 2차원. 길이도 있고 넓이도 있어. 그 다음 3차원. 여기다가 공간을 더한 게 3차원이고, 삼유예요. 사유는 여기다가 시간을 더한 거. 요거를 사유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동기상구, 동성상응, 주역 건괴. 이 문헌전은요, 건괴하고 곤괴밖에 없어요. 이 문헌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 기억하면 내가 족발 사준다 진짜. 문헌전의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효사를 설명한 거? 문자의 그거 아닌가요? 이 문자의 뜻이 뭐예요? 꾸밈. 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그런 의미로 주역을 재해석하는 거죠. 건괴, 공자왈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원형이정을 추나추동과 연계시키는 게 이 문헌전에 처음 나옵니다. 생장수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건괴 문헌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건괴라고 하면 안 되고 문헌전 여기까지 써야 돼요.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호는 서로 찾는다. 물은 습한 대로 흐르고. 야, 이거 참 관찰력 대단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물이 흐르니까 습한 거 아니냐?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평면으로 보이는데 물방울 이렇게 붙여놔 보세요. 얘들 합체해버려요. 이거 본 적 있죠, 여러분들? 예. 불은 건조한 대로 간다, 나갈 숫자죠. 당연한 거죠. 예. 그렇듯이,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해요. 구름은 용을 따르고, 본래 용이 구름을 타는 게 아니라, 용이 있으면 구름이 가서, 용님, 저를 타십시오 한답니다. 호랑이가 날새서 바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람이 호랑이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성인이 나오면서 일어날 기자고 통한다고 그랬죠? 네. 성인이 일어나면서 만물이 드러난다. 볼도자죠. 성인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성인을 따라서 구분되고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만물은 하나일 때는 만물은 없죠. 그저 하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5가지로 분류한 것도 뭐예요? 성인이 있었기 때문에 분류가 되는 거죠. 음양도 마찬가지고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죠. 성인이 있기 전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함께 음미를 하세요. 바람은 용을 따르고, 아니,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른다. 세 분은 누구를 따릅니까? 윤 교수님을 교수님을 따릅니다.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바쁘실 텐데 이게 왜 중지